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대한문에서 탄기국 주최, 이제 국정원 주최 태극기 집회를 할 때 그 옆에 청계광장에서 또 다른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취지는 우파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집회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이 집회 주제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파 후보 단일화라 그러면요. 누구입니까? 복수해야 되죠, 단일화니까. 일단은 홍준표를 우파로 칩시다. 우파로 쳐요, 일단은. 그럼 그 다음 누구예요? 다음 사람 누굽니까? 단일화 한다면은? 제가 사전에 물어보니까 유승민이라 그래요. 그럼 유승민, 홍준표 단일화. 이 자체도 말이 안 되죠. 이 자체도 말이 안 되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1월 달부터 청계광장이든 대한문이든 누굴 규탄하면서 집회 열었습니까? 탄핵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사기 탄핵 세력을. 11월부터 4월 이 시간까지 탄핵 세력과 싸워왔는데 탄핵에서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게 누굴까요? 문재인? 기록에 다 나오는데요. 사실은 문재인은 그냥 숟가락 얹은 거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은 김무성, 유승민입니다. 이 둘만 탄핵에 참여 안 했으면요. 탄핵 안 되는 거고 이 둘이 박 대통령 옆에서 칼을 들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탄핵만 놓고 보면요. 문재인, 안철수보다 죄가가 훨씬 큰 게 김무성, 유승민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던가요, 우리가? 김무성, 유승민 비판 안 했나요? 11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청계광장에서 집회하고 대한문에서 사탕 팔고 이런 사람들 김무성 지역구 사무실 안 들어갔습니까, 그때? 하태경 지역구 사무실 안 쳐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후원금 다 걷어놓고 김무성하고 싸운다, 하태경하고 싸운다, 후원금 다 걷고 사탕 팔고 이제 와서 유승민과의 단일화를 촉구하기 위한 태극기 집회를 든다? 그러면 유승민에 대한 대체 입장이 뭐예요? 유승민에 대한 입장이. 만약에 홍준표하고 단일화를 하는데 유승민이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유승민이 이기면. 그럼 우리 한겨울 동안 태극기 든 사람들은 유승민한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라 그러면서 지지할 거예요, 유승민은? 유승민은 아직 이 시간까지도 탄핵을 잘했다 그러고 있고 김무성은 아예 박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도 아직까지 죄를 못 뉘우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5개월 동안 했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집회를 하고 이런 발상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는데요. 만약에 저도 그게 참 이상했어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지금 이게 집회가 처음이 아닙니다. 한 2주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뭐 좋은 대통령 만들기 뭐 후보 단일화 무슨 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면 홍준표, 유승민 둘이 단일화 하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그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은 왜 우파 대통령 후보, 좋은 대통령 후보 이상한 말들을 쓸까? 그 청계광장 집회에서 조갑재 대표의 발언은 대놓고 안철수를 지지하자는 거였습니다. 말을 하도 빙빙 돌려서 그렇지 대놓고 안철수를 지지하자. 근데 하도 말을 빙빙 돌리니까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조 대표가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제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겠죠? 한마디로 지금 그래서 이제는 보도가 정확히 나가고 있죠. 조갑재 대표가 안철수를 지지한다. 그리고 서경석 목사. 서 목사는 처음에는 안철수한테 우리 보수표가 지금 20% 갔다. 이건 부당하다.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더니 나중에는 홍준표, 유승민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은 우리가 안철수와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조갑재 대표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갑재 대표가 약간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 서 목사가 좀 더 장난을 치는 거지. 지금 이 시점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이 집권 못한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꼭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할 수 있는 논리와 담론이 없어요.
유승민은 이미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을 모시다가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에 너는 빠져 이번 대선에서. 네 책임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 만든. 이래서 빠지는 거고, 홍준표 씨는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지 반성하는지 이 개념이 없어요 아예. 이 빠지는 거고, 이 둘이 안 된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당 창당하고 조원진 의원을 후보로 모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안철수와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이분들이 지금 안철수를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우리 보수든 우파든 자유주의든 가치가 미국이 갖다 놓은 미사일 하나만 찬성하면은 그게 보수고 그게 자유주의고 그게 우파예요? 도대체 그런 이념 지향성도 있습니까? 사드 배치는 미군과 대한민국의 주둔에 있는 미국인들 등등 자국과 관계된 방어 시스템, 그리고 어차피 한미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무기를 언제든지 가져 놓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조약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요, 그거 대한민국이 반대하니 찬성하니 얘기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미사일 가져오는데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 게 웃기는 얘기죠. 그걸 안철수는 국민투표로 붙이자 제일 먼저 떠들어대다가 이제 와서 찬성하는 논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설득을 제대로 못해서 반대했었는데 어차피 한미동맹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가겠다. 이게 논리예요? 이게 찬성 논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설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그럼 왜 지금 중국이 이제 깨갱거리냐? 미국이 그냥 가서 설득이 아니라 그냥 너희 죽고 싶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건 미국의 문제였다는 거죠. 사드 배치는. 그것도 파악 못하는 자,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역사와 본질도 파악 못하는 안철수가 이제 와서 사드를 찬성한다 해서 조갑재, 서경석 같은 분들이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뽑자. 이거 좀 보수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지지 세력 있죠. 그것도 범보수예요. 김성애 씨라고 뉴라이트 했던 분이 반기문 대통령 만들겠다고 반딧불이라는 팬클럽 만들어서 뛰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이 반기문 씨가 아웃되니까 반딧불이라는 반기문 팬클럽 내세워서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분을 비판 안 했어요. 왜 비판 안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분은 같은 우파하고 저하고도 잘 알지만은 이분은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탄핵을 찬성했어요. 처음부터. 탄핵 주도 유승민, 문재인보다 안철수가 한 몇 발 더 나갔었습니다. 탄핵 찬성 때. 검색 한번 잘 해보세요. 뉴스 검색 때. 문재인 몇 번 주저 합니다. 이거 할까 말까.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압도적으로 1위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괜히 끌어내리다가 뭔가 이거 판 바뀌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본인도 아니 내가 대통령 했을 때 또 걸릴까봐 두렵고, 한 3-4번 정도를 탄핵 밀 때 주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스스로 좀 뭐 하야라 그러더니 뭐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었고,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문재인이. 반면 안철수는 시종 일관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 머뭇거릴 때마다 안철수가 앞장서가지고 탄핵을 끌고 나간 겁니다. 그럼 그런 탄핵 세력의 주역을, 탄핵을 반대하자면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후원금 모은 사람들이 또 지지하겠다? 사드나 찬성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반기문 팬클럽 거기는 탄핵을 찬성했으니까 안철수 지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원래 반기문이나 안철수나 옛날에 고건 씨나 뭐 문국현 씨나 이번에 안희정은 약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위장을 한 거죠. 이걸 지지하는 층이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이걸 이른바 제3호고 지지층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박찬종 씨 때부터 있었던 게 있어요. 96년도에 삼김하고 싸운. 그래서 기존의 양대 세력과 관계가 없는 중간층 30%가 어느 선거 때마다 있었단 말이죠. 이 지지층이. 그게 당연히 반기문 지지층이나 안철수 지지층이나 겹치게 돼 있었던 거고, 안철수가 추락하는데 1순위도 원래 반기문이었기 때문에 반기문 빠지니까 안철수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수가 왜 끼어듭니까? 그 판에. 거기에 왜 끼어들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그 제3의 이른바 저는 기회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에는 중도라고 쓰는데 제가 볼 땐 정확히 기회주의 세력이에요. 기회주의 세력 내에서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안철수는. 안보든 경제든 안철수가 좌의 이념이 강해서 글로 쓴 게 아니라 너무 무식해가지고 경제도 모르고 안보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포털 사이트 댓글 보다가 제가 볼 때 절로 갔어요. 그래서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 있잖아요. 2010년도 대선 때 읽고 나온 책. 그거 보십시오. 그게 문재인이 떠들어대는 내용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안철수가 하는 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완전히. 대학교 운동권 1학년 수준의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갑재 대표는 오히려 찬양의 수단으로 씁니다. 그때 안철수 생각보다 5년 동안 너무 많이 성숙했다 그러는데 아니 5년 전에 안철수 나이가 나이 50인데 나이 50대에서 55세로 가면서 성숙을 한다? 그리고 그땐 제가 그러면 36살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36살인 제가 봐도 한심한 수준의 그게 5년 만에 성숙을 해요. 대통령급으로. 어떻게 나는 이런 식으로 찬양 담론을 갖다 하는지 성숙해진 게 아니고 그때는 댓글 보고 저게 대세니까 별로 가다가 지금은 아니 문재인이 확장성이 없으니까 좀만 오른쪽으로 오면 되네? 그거죠. 표 좀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안철수는 집권한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문재인이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망할지 훤히 보이는 반면 안철수가 되면은 망하는 건 확실한데 어디로 망할지 모르는 그런 후보를 보수같이 팔고 태극기 팔던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는 게 차라리요. 참 요즘에 보니까 이제 황장수 소장한테 보수 파리들이 비아냥 소리를 듣던데 황장수 소장이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안철수를 지지하고 싶으면은 안철수가 그동안에 떠든 것들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지금 당론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드 하나 가지고 사드는요 문재인도 못 막아요. 미군이 가져오는 걸 누가 막습니까? 문재인이. 그럼 한미동맹 파괴인데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취했던 모든 대북 정책을 다 돌려라. 처음부터 끝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저는 근데 그런 조건을 거는 것도 좀 웃깁니다. 그거 안보 정책이라는 것을 조건을 걸고 지지한다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평소 실력이에요, 안보 정책은. 평소부터 그런 감각과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지. 이제 와서 표 좀 얻으려고 다시 이제 개성공단 재개 안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압력이 쏟아지는데 더군다나 국제 질서 안에서 그거 삐걱 잘못 판단하면 한 방에 가는데 그 안보 정책을 표 때문에 립서비스 하는 사람을 보수가 지지를 하겠다. 그것도 장애 보수가 왜들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들 그러는지. 아니 그러면은 안철수가 그러면은 조갑재 대표니 서경석 목사니 나 지지해주면은 감사합니다고 전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그 반기문 팬클럽의 회장 김성애 씨가 조갑재 숟가락 대지 마라. 조갑재 너희들 보수 이 태극기들 안철수 근처에 오면은 가만 안 두겠다. 표 떨어뜨린다. 김성애 정도가 그러는데 호남에서 지금 문재인하고 사투리 벌이는 박지원이 그러면은 조갑재 서경석 태극기 안철수 지지한다 그러면은 엎드려 절할 것 같아요? 몸대주고 뺨 만든 짓을 왜 하고 다니냐는 겁니다. 왜 하고 다녀요, 그걸. 홍준표, 유승민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깔끔하게 이 태극기 신당에 조원진 지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 뭉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를 중간에서 혼자 살려고 계속 이탈하고. 그리고 그 청계광장 집회 때 신당 창당을 중단하라 이런 성명서 또 왜 발표합니까? 나 참 그 신당 중단하라 발표 성명서 읽은 분 제가 잘 아는데 저한테 틈만 나면은 이 횃불당 가지고 안 된다. 우리 신당 창당해야 된다. 그 수많은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신당 창당은 중단해라. 난 이 보수에서요. 신당 창당을 대놓고 담론으로 반대한 사람은 박성현 주필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신당 창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횃불당한테 무시당하니까. 그런데 정작 신당 창당하니까 다 중단해라, 분열을 초래하지 마라. 솔직히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광용 주도로 신당 창당하지 마라, 이 소리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신당은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어디서 굴러먹은 놈인지도 모를 정광용이 주도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신당 창당하겠다고 말한 그 당일날부터 창당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음해해놨던 그 사탕파리들이 이제는 남재준 씨를 추대하지 않았다고 또 신당을 욕해? 아니, 신당을 창당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계속 신당을 해체하라 그래야지 남재준 씨를 또 추대하라? 그러니까 이 당이 하는 거는 뭐든지 밟겠다는 겁니다. 이 주로 청계광장에 나오는 이 사탕파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하든 다 밟아버리겠다. 너희들 성공하는 꼴 못 보겠다. 너희들을 죽여서라도 우리 사탕 팔겠다. 지금 그거예요, 그거. 그거 제가 참 여러 번 제가 이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저랑 동지들이었으니까. 정광용 사무총장의 주도하는 거를 참지 못하겠으면 이 당을 초단기간에 확장을 시키고 성공을 시키면 그럼 당의 이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주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당이 성공하면. 다 합쳐서 이 당을 성공시키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뭐 정광용 씨랑 경쟁을 하던지 주도권을.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그 꼴 못 보겠다고 당 전체를 죽이고 태극기 전체를 죽이고. 야, 전 이런 자들하고 제가 보수운동 같이 했다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 이른바 낡은 그 보수운동 그거와 관계된 사람 치고 지금 이 신당을 들어온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전부 다 정광용 주도하는 거는 다 못 참겠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저놈은 죽이겠다. 지금 그 자세요,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정명 대표는 원래 그쪽하고 어울리지 않았고 혼자 뛰었던 사람이니까. 제가 참 참담한 심정인데, 안철수를 지지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 신당을 죽이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이 상투적인 말이지만은, 2003년, 2004년 이 노무현 탄핵 때, 그때부터 이 반김 반핵 데모 하려고 데모 나오고, 그 처절한 싸웠던. 그래서 우리 인터넷 미디어협회도 그때 생겼단 말이죠. 그때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정신으로. 대의 명분 가지고 하나 했던. 그리고 지금 이 정광용 대변인 주도하는 그 하는 게 진짜 원래부터 우리가 반대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늘 우리가 하자고 했던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한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와주다 보면 발전하면은 그 좀 불만 있는 거 왜 정광용 다 주도하냐? 다 기회가 생길 거예요. 이 당이 커지면. 당이 작으니까 몇 명이 빨리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창당을 원래부터 이 박성현 주필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창당하지 말고 이 횃불당을 접수하자는 담론자였는데 지금 감옥에 계시죠? 어제 오늘 제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제3자 통해서 찬성합니다. 오히려. 원래 담론적으로 반대했던 박성현 주필 지금 창당 찬성하고 조원진 후보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좀 유연하게 좀 봐주던지 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봐주던지 여기서 좀 잘못 가면요 이른바 낡은 보수 어차피 그 취급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횃불당한테 언제 대우받았어요? 노비 취급당하고 지금도 노비 취급당하는데 그렇게 노비 취급당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정치 생명 끝낼 건지 한번 잘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